예. 또렷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핀 마이크를 거금 28,000원을 주고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대구팀 강의를 할 건데요. 제가 정수희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정수희가 잘 안 하는데 제가 정수희가 스폰서님하고 같이 해서 제가 한번 강의해 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뒤에 우리 김성현 리더님께서 NMD 1강 해주시겠습니다. 자, 물. 여러분 그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몸무게 만약에 60kg라면 그죠? 여러분 혈액 내에 있는 혈액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8%. 68에서 48, 4.8리터. 그래서 대략 한 성인들은요, 한 5리터 정도가 혈액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체내의 몇 프로가 물인 줄 아시죠? 성인들 대략 한 70%. 그리고 애들일수록 더 많고, 그 다음 노인일수록 물량이 더 줄어든다는 거. 그죠? 그래서, 사실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는 좀 이따 뒤에 이제 물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어찌됐든 우리 몸에서 이 수분이 하는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고요. 자, 보시면, 그러면 어디에 물이 제일 많은 줄 아세요? 물론 혈액 내에 제일 많겠죠. 그럼 혈액 다음으로 많은 데 어딘지 아세요? 눈이에요. 눈이 95%가 물이라는 사실. 그죠?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 다 보면 그 혈액 내에는 블러드 내에는 94%가 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 95%. 그 외에 대부분 보면 80% 넘잖아요. 그죠? 제일 적은 곳은 뭐 뼈나 뭐 이런 거겠지만 어쨌든 우리 체내에서 수분의 양은 거의 한 70% 정도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아까 제가 8%가 혈액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피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애들 같은 경우에 신생아들 같은 경우 보통 애들 몇 킬로 정도 되죠? 뭐 3kg부터 10kg 이래 되잖아요. 어린애들은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한 2% 정도가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갈증 느껴요. 그리고 5%만 빠지면은요, 애가 약간 혼수 비슷하게 되고요. 10% 빠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신생아들이 사실 감기나 이런 걸려가지고 고열이 나잖아요. 고열이 나면 뭐가 제일 위험해요? 고열이 나면 바로 탈수가 되면서 애가 잘 노는 애가 갑자기 깔아지죠. 그러면 애가 깔아지면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 이제 몸에서 물이 빠져나오고 있구나. 조금 더 지나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해서 빨리 물 먹여야 돼요. 그래서 못 먹게 되면 병원에서 무조건 먹여요. 수액 맞기 위해서 입원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더 물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 걸 우리가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럼 인체 내에서 물의 역할은요. 뭐 영양소를 흡수하고 운반하고 뭐 대사 적용하고 그다음에 배출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건강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혈액은 뭐죠? pH가 우리 몸을 알칼리로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pH가 7.4인 약알칼리 상태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지만 우리 건강한 거예요. 우리 심장 리듬 같은 경우도 7.4보다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 심장 마비 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좌우하는 것이 바로 뭐다? 혈액이라는 사실이죠. 그 혈액 속에 있는 물.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강한 우리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혈액을 약알칼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물이다.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WHO에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 하루에 얼마 먹으라 그러죠? 물? 1.5리터 먹으면 안 돼요. 성인들은 최소한 2리터 이상. 한 2리터에서 3리터까지 우리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다 같이 물 한번 먹어볼까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1에서 3% 부족하면 갈증, 5% 부족하면 혼수 상태, 그 다음에 12% 부족하면 사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은요 1번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동맥경화, 뭐 대장암, 뭐 신장결석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가 이걸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루에 우리가 2리터 이상의 물을 꼭 먹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습관 안 되면 먹는 게 쉬워요.
어렵죠. 예. 그래서 습관을 들이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그래서 만성 탈수의 진단에 보시면 하루에 5컵 이하의 물 마신다.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변비가 있다. 소변보는 횟수가 6번 이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다. 땀 흘리는데 이상하게 더운데 땀이 안 난다. 겨울에 추위 잘 탄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그 제품 중에서 이뇨제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저기 뭐예요, 혈압약 중에서 이뇨제 많습니다. 그래서 혈압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여기 뭐 2리터 이상 마셔야 된다. 그래서 WHO에서 남자는 지금 3.3리터를 마셔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진 보면 참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 방에 지금 4분 계시는데 그래서 물 하나 먹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도 좋겠고요. 자, 그래서 WHO에서 이야기하기로 좋은 물의 조건이 뭐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은 물의 조건은요? 좋은 물이 뭐죠? 우리가 옛날에 제가 이게 정수기 공부하기 전에 좋은 물은 뭐냐면 나쁜 성분이 없는 물이 좋은 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스폰서님이 우리 지성술이든지 뭐라고 적어놓으셨냐면 좋은 물은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쁜 성분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산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에서 우리가 산소 공급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미네랄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네랄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몸을 뭐로 만들어요? 약 알칼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는 70여 종의 미네랄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 미네랄 때문에 pH를 한 7.8에서 8 정도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물이다. 그리고 이제 나쁜 거, 유기, 무기, 화합물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생물,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거는 없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가 없어야 돼요? 염소가 없어요. 왜? 염소 뒤에 보면 제가 설명드릴 건데, 염소가 있으면은 우리가 왜 수돗물 마지막 단계에서 뭘 하기 위해서, 그죠? 소독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량의 염소를, 달점소를 넣어놨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먹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용수를 가보면 요즘도 물 끓여 쓰시는 분이 있긴 있죠. 예. 근데 물을 끓이면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물 끓인 물은 좀 더 죽은 물이기 때문에 요즘 안 먹는 게 좋겠고 지하수 약수 먹는 사람 있어요? 요즘 없죠. 예. 그래서 요즘은 뭐냐면 대부분 생수를 먹거나 정수기를 사용하는 게 전부 다란 말이죠. 예. 그래서 끓인 물, 첫 번째 수돗물은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수돗물 자체만으로는 좋은 물일 수가 있어요. 맞죠? 정수장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물은 정말 좋은 물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 집을 오는 과정 속에서 수도관의 어떤 문제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수돗물 먹는 사람이 현재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리고 또 수돗물에 또 뭐가 있어요? 잔류염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점은 비용도 안 들고 세균박테리아 제거되는 물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물을 우리가 끓여 먹으면은 끓였을 때 유일한 장점은 뭐예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밖에 없죠? 그 외엔 다 단점이에요. 어떤 단점이 있어요? 용존 산소는 없죠? 그 다음에 끓여야 되니까 뭐예요? 비용 많이 들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뭐 녹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그죠? 이런 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끓인 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다가, 그 뭐예요? 어항이라든지, 이런 데 넣으면 다 죽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끓인 물을 우리가 먹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스프링 강의를요, 거의 한 4, 5개월 만에 처음 하니까 지금 뭔가 잘 안 된다. 예. 제가 파트너들한테 맡기고 제가 강의 안 한 지 좀 오래되니까 그러다 제가 한 4, 5개월 전에 했거든요.
근데 복잡하게 잘 안 되네. 자, 그리고 잔류염소가요, 사실은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보면은 뭐 아토피라든지 그다음 뭐 동맥경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염소하고 이 유무기 화합물이 만나면 뭐가 만들어져요?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염소는 뭐 해야 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염소는 결국 뭡니까? 락스입니다, 락스. 그죠? 락스 성분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노후된 배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죠? 집까지 오는데 이걸 타고 수돗물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돗물에 있는 이 녹, 그래서 이 문제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걸 에폭시 배관으로 막 이걸 해봤더니만 에폭시 배관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비스페놀 A라는 이게 뭡니까? 뒤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이 강력한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스페놀 A가 체내에 들어가면은요,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해가지고 내분비계 결함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뭐냐면 강력한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하수 약수 요즘 안 먹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 오염 때문에 안 먹는 거잖아요. 그죠? 가축들. 그래서 뭐 소, 돼지, 닭 이런 거 막 파묻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묻은 곳이 전부 다 뭐예요? 치수장이다.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쓸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건 그냥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생수예요, 생수. 우리가 그 우리나라에 있는 생수 시장을 가만히 보면 생수 어디 있습니까? 마트에 가보세요. 가보시면 우리가 사는 생수는 냉장고에 들어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생수 어디 있습니까? 밖에 그냥 그대로 있죠. 그러면 이 실외에 만약에 이게 노출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햇빛 때문에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라든지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이런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브로메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브로메이트는 뭐냐면 이 생수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오존을 가지고 뭐라냐 소독을 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브로메이트라는 건데 이 브로메이트가 강력한 발암물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수가 위험하다는 게 이제 뭐예요? 이 상식화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 이제 이 생수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미세 플라스틱이잖아요. 미세 플라스틱.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결국은 돌고 돌아가지고 물을 타고 우리 체내에 들어오는데 연구에 의하면은 그죠? 일주일에 우리 신용카드 한 장을 먹는데요. 근데 이게 어떤 논문에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칫솔 한 개를 먹어요. 칫솔 씹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생수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아니다. 결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생수도 안 되고 끓인 물도 안 되고 그죠? 그런 방법은 뭐예요? 정수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수기가 이제 그 정수 방법에 따라 가지고 역삼투압 방식, 뭐 중공사막 방식, 뭐 이온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수기 필터에 따라서 나눠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역삼투압이라는 것은 삼투막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 삼투막에는 기공이 있어요. 그럼 이 기공이 아주 작게 보면 기공이 0.001 마이크로미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작은 이보다 더 작은 입자는 이거에서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요, 역삼투압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수한 H2O를 만드는 기술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순수한 H2O, 순수한 H2O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좋은 거냐? 아니라는 말이죠. 의학적으로는 이게 바로 뭐다? 산성수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성수가 되면 이거는 내 몸을 병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역삼투압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걸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필요하고 또 짤다 보니까 나오는 양이 적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물통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물통 속에 이게 물이 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또 재오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원래 역삼투압 자체는요 사실 정수기용으로는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전기세 많이 들죠. 그 다음에 물통이 생겨가지고 2차 오염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산성수가 돼가지고 인간의 몸을 나쁘게 하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데 단 하나, 이게 왜 이게 우리나라 웅청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을까요? 단 하나 이유가 뭘까요? 만들기가 쉽다. 제일 쉬운 거예요. 만들기 제일 쉬워요. 이게 역삼투압 방식. 그래서 뭐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삼투압 방식을 통해서 정수기를 만드는 이렇게 많이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점이 너무 많은 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중공 사막 방식인데요. 중공 사막은 뭐냐면 가운데 중, 그 다음에 비어 있는 실. 사실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투석 환자들이 쓰는 게 있어요. 이 필터가 뭐냐면 바로 중공 사막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초기는 정말 좋아요. 효과가. 너무너무 뛰어나요. 근데 저희 병원에는 환자들 이거 필터 한 번 쓰고 버립니다. 두 번 안 씁니다. 왜? 이건 원래 일회용이에요. 초기 기능은 너무너무 좋은데요. 중간에 있는 구멍이 막혀버리면 기능을 못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여기 2차 오염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중공사업 방식은요. 일회성용으로 사용되는 건데 이걸 자동차 정수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이거죠 결국은.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온수기가 있는데 이온수기는요. 이론적으로 물을 전기분해해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뭐가 돼요? 알칼리수가 되는 거죠. 근데 수소가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지는 알칼리수가 우리가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미네랄이 필요한 거예요. 수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미네랄이 들어가서 알칼리가 되는 그 미네랄이 필요한 게 인간이지 수소가 들어가 있는 알칼리물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온수기도 결국은 뭐예요? 정수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온수기는요, 의학용으로 개발이 되어가지고 잠깐 쓰는 거예요. 길게 쓰면은요, 사람한테 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역삼투압이나 중공사막이나 이온수기는요, 가정용 정수기로 사용돼서는 결론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들기가 쉽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아메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죠? 이건 아까 제가 설명 다 드린 거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자 역삼투압 방식은 결국은 뭐냐면요. 아까 역삼 방식 때 설명드렸었잖아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알칼리수가 아니고 무슨 수가 된단 말이에요. 산성수가 되기 때문에 몸이 산성화되면요. 암세포가 활성화되고 당뇨, 신장병 같은 이런 만성질환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역삼투압 방식은 우리 인간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미네랄이 없는 물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삼투압은 모든 미네랄을 제거한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 몸에 해를 끼친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거는 상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공사막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인공 신장에 사용하는 그런 건데 초기 성능은 좋지만 나중에는 오염이 되게 막혀가지고 오염이 되다 보니까 나중 성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교체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지비가 너무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래서 중공사막이 이제 결국은 뭐예요. 막히다 보니까 여기에 뭐 곰팡이라든지 이런 게 끼게 안 끼일까? 끼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곰팡이 정수기 해제하려는데 위약금 내라. 이게 중공사막 자체의 문제니까. 그리고 이온수기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온수기는요 의료기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수기는 뭐냐면 수소기체 넣어주는 거지 미네랄 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독이라든지 염소, 중금속, 바이러스, 박테리아 제거 못합니다. 그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가정용 정수기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도 아직 나와요. 아직도 렌탈 해가지고 한 달에 뭐 5만 원씩 이래가지고 이거 하는 데 많습니다. 그리고 연수기 안 쌉니다. 비싸요. 엄청 비싸요. 살려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아메이가
이 스프링을 만드는데 이 스프링에 보면 it's water죠. 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물 그 자체다. 이게 물이다. 이게 물이다. 이게 물이다. 그러니까 물 자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 공기청정기는 뭡니까? 비욘드 에어죠. 공기 그 이상이라 해야 되고 물은 물 그 자체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물은요, 물 그 자체에 있는 필요한 성분조차도 들어가 줘야 된다면 이게 물이다. 제가 있는 말이 아니고 앞에 우리 김성현 기자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프링의 기술력은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 압축 카본 필터예요. 다른 회사들이 절대로 흉내내지 못하는 기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압축 카본 필터를 못 만들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그렇죠. 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압축 카본 필터가 보시면은 140여 종의 유해 물질, 그 다음에 15종류의 진정 오해 물질을 모두 다 걸러내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필터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미네랄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미네랄 강의할 건데 그 뭐 칼슘, 망간, 크롬, 제가 다 강의하진 않습니다만 이 미네랄 자체의 기능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 미네랄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칼맥이나 WX를 통해서 먹는 미네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물에서 우리가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압축 카본 필터는요, 그 코코넛 껍질을 분쇄 가열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결국 이게 뭐예요? 여과 흡착 기술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그 오염 물질을 다 제거해주고 또 흡착하는 그런 기술 통해서 그죠? 이 기술력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140여 종의 유해 성분을 모두 다 제거할 수 있는 어쩌면은 세계 유일한 그죠? 필터다. 그리고 직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2차 오염을 방지하고 물 낭비를 줄이게 하는 그런 직수 방식 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 필터 사용하면 1년에 5,000리터까지 그죠? 사용할 수 있잖아요. 5,000리터 쓰시는 분 있습니까, 1년에? 거의 못 쓰죠. 네. 저희 집도 식구가 4명인데도 1년에 뭐 한 3,000리터도 못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뭘 넣어놨어요? UV 램프를 넣어놨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99.99% 뭘 한다? 비활성화 시키는 거 아시죠? 비활성화. 네. 그리고 이커플 테크놀로지 통해 가지고 그죠? 물이 들어있지만은 안전하게 자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기술을 아메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원천 기술을.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이나 뭐 교통이나 뭐 여러 군데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 원천 기술이 아메의 기술이라는 사실. 네. 그래서 충전권도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죠. 자, 그래서 아메이가 NSF에서 여러 부분에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42번이 바로 뭐냐면 맛과 냄새 심미적인 요인 42번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53번에 보면 각종 유기 무기화합물.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 마이크로시스틴과 그 다음 PFOA가 다른 이름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돼가지고 53번에 다 들어가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종 오염물질 15종을 받는 401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99.99% 활성화시키는 55번. 이렇게 해서 현재로는 4개로 받았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NSF는 뭐 잘 아시다시피 WHO에서 공식 인정한 공중보건 및 안전관리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NSF 테스트를 통과한 그런 아메이 제품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냐면 녹조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 마이크로 시스템이 결국은요. 이걸 마시게 되면은 간질환, 그 다음에 설사, 발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부 질환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는 거. 그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시스틴을 우리가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돈도 우리 이스프링 제거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라돈이 엄청나게 토양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라돈도 제거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종 오염물질 15종류가 있는데
사실 이게 401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심각해요. 저도 병원에 있지만 지금 적혀 있는 거 보면은 1번 그 메프로바마이드 하는 게 뭐냐면 이 항불안제거든요. 항불안제, 그다음 간질제, 베타차단제는 이제 혈압약이에요. 경련제, 항생제, 호르몬, 그다음 진통제 이거 매일 처방하는 약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약들 처방해가지고 원래는 이 약이 어떻게 돼요? 병원으로 다시 약국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 합니까? 안 받아줍니다. 사실 잘 안 받아줍니다. 귀찮아. 그리고 병원에서도 왜 이걸 이렇게 닌겔에다 다르잖아요. 달면은 그거 다 보관해가지고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버렸냐, 옛날에는 잘라가지고 그냥 수돗물에 갖다 버렸어요. 아, 저는 안 그랬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게 물로 내려가가지고 타고 돌아와서 다시 누구한테 들어와요. 다시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약 안 먹었는데 이 약을 먹은 거 똑같이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장 오염 물질을 제거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한동안 문제가 됐던 게 과부로한 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PFOA, PFOS 하는 거. 결국 이 PFOA, PFOA는요, 주로 어디 쓰는 거냐면 테프론. 그죠? 그래서 이 듀퐁사에서 만든 이 테프론이라는 이 프라이팬에 썼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의 99%를 오염시켰다. 그래서 다크 워터스라는 이런 뭐예요, 영화에도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PFOA가 내 몸이 축적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거죠. 다크 워터 다 보셨어요? 이거 꼭 한번 보세요. 보시면 참 무섭습니다. 좀 심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PFOA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기형을 유발하는데 이 물질도 이 스프링이 제거한다는 거죠. 이걸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다시 이야기하면 42번, 그 다음에 53번에 이제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마이크로 시스템도 들어있고 PFOA, PFOS 다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신종 유기화합물 401번, 그 다음 바이러스 박테리아 55번 이렇게 해가지고 제거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시간 관련된 스마트 칩 기술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물을 딱 틀는 순간에만 전기가 딱 가니까 전기세가 거의 안 들잖아요. 아주 경제적이고. 그래서 1리터를 정수하는데 평균 53원이 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타사 어떤 제품보다도 더 경제적인 것이 이스프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스프링은 5년 동안에 보면 전기세가 37,000원밖에 안 되고 등록 유지비가 200만 원, 합계가 210만 원 정도 되는데 타사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죠? 너무 경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스프링을 많이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NSF에서 보시면 특히 53번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보시면 아메이는 다 제거했는데 다른 회사들은 거의 제거 안 했잖아요. 이 정도로 탁월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메이 이스프링이다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전세를 잠깐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25년 넘은 집이었어요. 이거부터 심해서 너무. 그 집이. 그러니까 결국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프링이 이 정도로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태국에서 옛날에 홍수 났을 때 저 빗물을요 그대로 정수시켰는 것이 바로 아미 이 스프링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미 이 스프링이 계속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왜 아까 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든지 PFOA라든지 아니면 신종 오염물이 이제 이게 부각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아메이가 이게 나왔을 때 새로 기술 개발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미 있는 거를 해봤더니만 이거를 걸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 정도로 다른 어떤 회사도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거 보시면 오염물질 제거 능력이 보시면 깜짝 놀랄 일이 많아요. 이런 거 이걸 다 제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30분 맞추려고 좀 빨리 했는데 좋은 물을 만드는 기술,
물 그 자체다. 아까 뭐라 하셨어요? 이게 이기 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프링 많이 전하시는 우리 사업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김성 리더님 강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